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애 비타민 시온입니다. 오늘은 이메일 사연 분석 편이고요. 오늘 사연을 굉장히 짧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사연을 보내실 때 그리고 유선 상담하실 때 다들 이렇게 전화 통화로 사연을 말하려고 막 이렇게 글로 작성을 제대로 잘 안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간혹 있어요. 근데 사연을 무엇보다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 제가 전체적으로 사연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음? 이렇게 통화 시간으로 이렇게 사연 말하다가 이렇게 시간 너무 낭비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외가 간절한 분들이 이렇게 사연을 짧게 쓰면 됩니까? 아무튼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님. 절박한 마음 이렇게 이메일 상담까지 드리게 됩니다. 저와 남친은 현재 29살 동갑이고 울산에 살며 차량으로 15분 거리 정도에 살고 있습니다. 남친은 그때 당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고 저는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작년 5월쯤에 눈썹 문신을 하러 온 남친이 시술을 끝내고 다음날부터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그때부터 저도 호감이 원래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관계 발전이 시작된 커플이에요. 9월 달쯤까지는 한 번도 싸우지도 않았고 뭐 이성 문제로 속을 썩이거나 연락 문제로 다툰 적도 없었어요. 9월부터 잦은 싸움이 시작되었었는데 시작은 남친이 사기를 당했었어요. 거절을 원체 잘 못하는 성격이라 자신의 친구 지인에게 약 1,000만 원 가량의 사기를 당했었고 그때 제가 위로를 많이 해줬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남친이 데이트를 할 때 요즘 사기당한 것 때문에 나를 만나는 걸 조금 줄여야 될 것 같다라고 하길래 저는 괜찮다. 내가 그래도 여유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서로 극복해 나가자라고 했고 제가 데이트 비용은 거의 9대1 비율로 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 제가 진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솔직히 저는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좋게 끝나는 커플들을 못 봤어요. 이게 화살로 이렇게 돌아와요. 그런데 9월 말쯤에 해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에 둘이 뭐라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대화를 했냐고 하니까 서빙하는 아가씨가 여자친구분이시냐고 죄송합니다 하고 후다닥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열이 확 받았고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전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남친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하는 말이 자기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가 차서 그런데 여친이 있냐는 소리를 왜 바로 하지 않았냐 라고 하니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왔다는 거예요.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단칼에 여친이 있다고 하면 되는 거였는데 화장실이 멀리 있어서 오면서 계속 봤는데 속닥속닥 거리는 걸 제가 보면서 봤거든요. 여기서부터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거짓말을 하기에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도 네 건 네가 계산해 이러고 나와버렸습니다. 남친은 그 뒤로 기분이 나빴는지 연락도 안 해버리더라고요. 이 남자분은요 보니까 무슨 번호를 교환하려는 의도였다기보다는 뭐 그 서빙하는 여성분이 마음에 뭐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여친을 버리고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믿어줘야 된다니까요. 이 남성분은요, 감히 제가 이제 예측건데 이제 위쪽에서도 사기를 당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약간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거절도 잘 못하고 되게 우유부단하고 약간 예스맨의 기질이 있는 남성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보통 여성분들이 이렇게 남성분들을 이렇게 헌팅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렇게 여성분들이 헌팅을 할 때 단칼에 잘라내는 남성분들을 저는 거의 보질 못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남성분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보면은 이거는 이 남성분이 연락처를 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연락처를 달라고 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성분이 다가온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냥 내 남친 잘났네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지 굳이 이거를 따져서 얻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가치 낮아지는 거 말고 그리고 뭐 관계가 악화되는 거 말고 뭐 변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 뭐 사연자님 기분은 당연히 이해가 가요. 기분 나쁘죠. 근데 그거는 그 여성분이 문제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남성분들이 이렇게 단칼에 잘라내지 못해요. 보통 보면은요. 사연자님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이거 이럴수록 더 현명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연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화나 싸움을 하면 뭔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죄송하지만 우리 연인 사이는요,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해서 싸움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없어요. 해결된 것 같지만 어느 한쪽은 쌓여있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대화와 싸움으로는요.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거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있었다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연인이 다른 이성을 만나도 되냐고. 나 혼자 있고, 오빠 나 혼자 있고 남사친 2명 만나는데 뭐 약속 가도 돼? 이런 말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떤 행동합니까? 보내놓고 집착하고 뭐 이런 행동을 해요. 이렇게 단속하고 보내놓고. 왜 그런 행동을 하냐고요. 보내놓고. 되게 미련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상대방은 스트레스 받아서 오히려 나 몰래 이렇게 다른 이성을 만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차라리 만나. 그 대신 너는 그런 행동을 하면 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할 거야. 이 정도로 좀 기준을 딱 잡고 말할 줄 알아야 내가 관리받고 있다고 생각하죠. 상대방이 자꾸 이렇게 따지는 식으로 싸우고 이러면 받아주는 쪽은 스트레스밖에 더 받나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요, 받아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다가 헤어지신 분 다 이러다가 헤어지셨잖아요. 이런 거 아셔야 돼. 정확히 이틀 뒤에 남친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너무 섭섭했다는 내용이었고, 남자친구는 왜 내 말을 믿지 않고 너 혼자 고지곧대로 행동하느냐 화가 난다고 말했고, 시간을 가지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뒤에 남자친구는 이별을 선고했고, 저는 정말 잘못 생각했다며 매달렸지만 정말 단호했고, 너한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 같다. 내가 어떻게 보면 널 그렇게 만든 것 같기도 하다. 이대로 만나봐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을 것 같다며 매몰차게 거절했네요. 이별은 작년 10월 10일 날 했고, 11월에 또 같은 방식으로 연락했고, 11월부터 차단당했고, 그 상태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온님께서 말씀하신 재접근 기간은 훌쩍 지난 것 같은데, 카톡 차단은요 여전히 풀리지 않아 어떻게 해야 연락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남친은 카톡 프로필도 3달째 부모님과 여행을 다녀온 사진이고, SNS도 하지 않아서 소식도 잘 모르겠고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사연을 너무 짧게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원인이다 하고 보내주신 것 같은데, 뭐 저로서도 사연을 보면 이게 원인인 것 같지만 뭔가 다른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연의 내용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겨우 이걸로 헤어졌다? 이렇게 보기 좀 힘들어요. 뭐 헤어질 수도 있는데 더 자세히 적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9월 말에 분명히 잦은 다툼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적어주시질 않았어요. 그때부터 원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남성분도 내가 보기엔 또 개인적인 상황들로 인해 또 스트레스도 이미 많이 받아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또 복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이렇게 바로 떨어져 나가는 일은 그리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보면 딱 이 실수 하나 했는데 떨어져 나간 것처럼 사연을 쓰셨잖아요. 사연을 보면. 근데 뭐 이건 제가 예측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처음 부분을 보면은 뭐 남성분이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하고 계셨다고도 했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도 또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였고, 이 잦은 싸움이 또 원인이 돼서 이게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뭐 사연은 짧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연락하는 매개체는요, 재접근할 때 연락하는 매개체는요, 여러분, 뭐 제가 카톡을 대표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전화가 가장 좋아요. 재접근할 때요.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땐 전화가 가장 좋아요. 내 목소리로 내 여유가, 내 태도가 보이잖아요. 글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근데 제가 카톡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내담자분들이 이 전화로 잘 못해. 이게 겁먹어서 이렇게 덜덜덜 떨거나 굉장히 황당한 행동을 하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의별 이렇게 황당한 행동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전화는 생각하고 답장을 보내는 이런 문자나 카톡과는 너무 다르고 바로바로 내 태도가 이렇게 보이는 거라서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전화가 가장 확실하긴 해요. 경계심을 풀리는 데는요. 내가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라면. 사연자님께서도 이렇게 전화로 재접근 시도 제대로 하시면요, 카톡 차단은 풀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사연들을 보면 그렇게 보통 다 차단이 돼 있다가 전화를 받고 다 차단을 푸는 행동을 해요. 뭐 일단 이번 사연은 뭐 딱히 질문 사항도 이렇게 잘 안 보내주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이렇게 이제부터 여러분 양식대로 작성 안 해주시면 제가 방송 송출 안 해드릴 거예요. 그냥 패스해버릴 겁니다. 사연자님은 이게 3월달에 일단 주신 내용이니까 상황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에게 인스타로 DM으로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시고, 저에게 이제 이렇게 사연 분석을 듣고 빼먹은 내용이 있다면 저한테 또 말씀해 주시고, 재접근 시기도 새로 말씀 드리고, 그렇다면 제가 이제 그렇게 도움을 드릴게요. 뭐 추가 내용 있으시면 인스타 꼭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연애 기준에 대해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우리가 대화와 싸움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 항상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연 분석 마치겠고요.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